돈은 더 벌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인터넷에서 물건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 중에 명품이나 브랜드를 판매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10년 동안 인터넷에서 롤렉스 시계부터 샤넬, 꼼데가르송 가방까지 다양한 명품을 판매해 본 제가 명품 사업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타포입니다. 명품을 10년 동안 판매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5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명품이나 브랜드를 리셀하거나 부업으로 한번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싶은 분들은 꼭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명품 판매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판매보다 구매에 신경을 써라 입니다. 대부분 명품 판매하는 교육이나 컨설팅 내용을 보면은 크림의 물건을 판매하는 법이나 보관 판매, 스마트 스토어의 명품 올려서 판매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알려주는데요, 사실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은 판매보다는 구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판매할 물건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할 물건을 내가 어디서 가져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의나 유튜브를 보면 명품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명품 사업을 할 때는 판매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판매할 명품을 한 가지 장르로 몰빵하지 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난 신발에 관심이 많으니까 신발만 팔겠다, 예를 들면 나이키 신발만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카테고리나 한 가지 브랜드만 판매하면 구매자들에게 전문성을 어필할 수는 있지만 매출에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의 전문성보다는 마진이 많이 남는 인기 제품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파는 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명품 장르에는 크게 샤넬이나 에르메스와 같은 하이엔드 제품들이 있고요, 슈프림이나 스투시 같은 스트릿 브랜드도 있습니다. 메종 키친의 스톤 아일랜드와 같은 요새 유행하는 컨템포러리 브랜드도 있고요, 프라다나 생로랑 같이 클래식 명품으로 크게 4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골고루 가져와서 판매해야만 안정적인 매출 형성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구매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전부 맞닿아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해야만 매일같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꾸준한 매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품 사업 초반에 많이들 하시는 실수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명품만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좋아하는 명품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보통 명품 사업 시작할 때는 내가 잘 아는 명품 브랜드부터 판매를 하고 싶어 해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판매할 명품을 시장 조사할 때는 대부분 명품을 판매하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물건이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최근에 어떤 게 유행하는지 판단하시고 판매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브랜드나 좋아하는 브랜드를 판매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브랜드에 애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템을 선정할 때 인기 없는 제품들을 끼워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재고로 오랫동안 남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데이터에 입각해서 시장 조사를 하시고 판매할 아이템을 선정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신상품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명품은 피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각 브랜드마다 새롭게 나온 신상품도 꼭 피하셔야 돼요. 모든 명품 브랜드는 1년에 2번 SS 시즌과 FW에 걸쳐 가지고 신상품을 출시하는데요, 이런 신상품을 오더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품은 말 그대로 남에게 좀 자랑하려고 입는 욕구가 좀 강한 편이잖아요. 즉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제품을 입고 쓰고 사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아는 제품을 들고 다녀야지 그 욕구가 가장 강력하게 표출이 되는데,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남들이 다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상품보다는 차라리 오래전에 출시된 명품들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게 좋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스테디셀러라고 불리우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구매자들의 평가가 쌓였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시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제품들은 사실 좀 가격 경쟁은 피할 수는 없어요.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남들도 다 파는 제품이라서 마진은 좀 적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재고로 남지 않고 빠르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명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스테디셀러의 명품들을 판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꼼수를 쓰지 말자인데요, 명품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명품을 구매할 때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그 한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런 제한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인기 제품을 하나라도 더 구매하려고 가족의 여권을 들고 나가서 제품을 구매하시다가 걸린 분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요, 명품 사업을 접으시게 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를 줄이기 위해서 몰래 제품을 밀수하는 것도 많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가품을 섞어서 파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 이런 유혹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품 사업이 돈이 잘 벌리기 때문이기도 해요. 내 눈앞에 돈이 되는 제품들이 널려 있는데 구매 제한 때문에 하나밖에 구매를 할 수 없다, 이러면 좀 속상하고 속이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좀 머리를 쓰고 결국에는 불법까지 저지르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한두 번 남을 속여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러다가 운이 안 좋아서 한 번 걸리게 되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신뢰나 노력들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저도 명품을 판매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5가지 내용들을 지키지 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후회한 적도 많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신상품을 오더해서 판매하다가 안 팔려가지고 몇 년 동안 재고로 남은 제품들도 있고요. 샤넬이나 에르메스, 롤렉스 같은 하이엔드 제품들만 팔려고 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고가 제품들이 안 팔려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싼 제품들은 한 번 안 팔리면은 돈이 묶이잖아요. 그래서 자금 운용에 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10년 동안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이니까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판매보다는 구매에 신경을 쓰자. 즉 명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망을 먼저 갖추자. 그리고 한 가지 명품에 몰빵하지 말자. 하이엔드나 스트릿, 컨템포러리, 클래식 명품까지 다양하게 판매해야 매출을 꾸준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신상품은 피하자. 데이터가 쌓이고 매년 스테디셀러로 출시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꼼수를 쓰지 말자. 작은 걸 얻으려다가 큰 걸 이룰 수 있다. 이 5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명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명품 온라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명품 판매에 대해서 더 많은 영상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도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